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교재 320페이지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볼게요. 자, 먼저 수정신고가 뭐냐? 예,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세금을 가소신고한 거예요. 가소신고 납부하여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는 거를 수정신고다라고 해요. 자, 요거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경정청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경정청구는 당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여 세금 신고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경정하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해요. 자, 보통 시험은 수정신고가 나와요. 수정신고가 나오는데 이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연 제출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수정신고서 작성의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지연 제출을 볼게요. 지연 제출이라고 하는 말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애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게 지연 제출이에요. 지연 제출. 그 지연 제출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를 지연 제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연 제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320페이지 하단에 예가 있죠? 자, 애정신고 때 당초에 신고했을 때 있잖아요. 4월 25일까지. 자, 4월 25일까지 당초 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매출세액은 500원에 부가세 50, 매입세액은 200에 20해서 세금 납부를 30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신고는 매출세액이 900원에 90이어야 되고 매입세액은 변동이 없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세금 납부가 70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신고한 거죠? 이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해서 애정 때 잘못한 거는 확정 신고를 할 때 수정할 수 있게, 확정 신고할 때 그 애정 신고 때 누락한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 쪽에 누락된 금액이 총 얼마나치예요? 누락된 금액이 총 400에 부가세 40만큼이 누락됐죠. 이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그 신고서 보면 부가세 신고서에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확정신고를 할 때 애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애정신고 누락분 칸에다가 반영시키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부가세 신고가 확정신고 때 이랬다. 자, 확정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자, 확정신고가 당초 신고가 500에 50, 매입세액이 220해서 30 이렇게 잘못 신고한 거예요. 올바른 신고는 900에 90, 매입세액은 200에 20해서 납부세액이 70원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하고 매입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확정신고 때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9월 1일경에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확정 신고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어딘가에다가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가 없고, 확정 신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 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돼요. 자, 수정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렇게 작성해요. 자, 당초에 잘못된 신고 있죠. 당초에 잘못된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 위칸에다가 적서로 표시를 해요. 500에 50, 세금계산서 받은 게 200에 20, 납부세액이 30. 이렇게 잘못된 거는 위에 칸에 적서로 기입하고, 제대로 된 거 있죠, 올바른 거. 자, 올바른 거는 아래 칸에 흑서로 기입하래요. 그 흑서로, 제대로 된 건 아래 칸에 흑서로 900에 90, 200에 20, 납부세액이 70. 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정신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법을 할 때, 세금 신고를 할 때 있잖아요. 모든 수정 신고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해요. 잘못된 거는 위칸에 적서 빨간색, 제대로 된 건 아래 칸에 흑서 검정색으로 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면 된다라는 거. 요게 수정 신고서예요. 그래서 애정 신고 때 누락한 거는 확정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서 상에 애정 신고 누락분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지연 제출이라고 하고, 확정 때 잘못한 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 수정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는 윗칸에 적서로 제대로 된 건 아래칸에 흑서로 기입해가지고 그 두 칸에 나누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신고 있죠. 수정신고는 회사가 잘못한 거죠. 회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가산세가 있겠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산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월 20일 날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가 공급가액 10만 원에 부가세 만 원짜리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됐어요. 그럼 이 발행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일어날 때 그런 거 배웠죠? 5월 달에 대한 계산서라고 하면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기준 후교부를 봤을 때 5월 달에 대한 거는 무조건 다음 달 10일이 6월 10일까지 발행이 돼야 돼요. 6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때까지 발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6월 10일까지 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발행 안 하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나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론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이렇게 6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어요. 자, 여기 얼마냐면요. 발행 안 한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미발급한 공급가액 10만 원에 가산세율이 2%가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2,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건에 대한 세금도 안 냈다라는 거죠. 10만 원의 물건을 팔았으면 부가세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 원만큼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세금은 얼마만큼 냈어야 돼요? 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세금 신고를 만 원만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안 했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낼 세금이 있는데 낼 세금을 세금 내야 될 게 있는데 세금 낼 거를 신고 안 했을 때 나오는 가산세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신고 불성시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세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가산세예요. 낼 세금이 있는데 낼 세금을 신고 안 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나와요. 자, 얘는 얼마가 되느냐? 신고 안 한 세액이 얼마예요? 만 원이죠. 만 원. 여기에 가산세율이 10%가 적용이 돼요. 그럼 얼마가 되느냐? 1,000원이 돼요. 1,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만큼 납부를 안 했어요? 만 원만큼 납부를 안 했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건 이자 성격이에요. 세금을 내야 되면 언제까지 냈어야 되냐면요. 이 세금을 7월 25일까지 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세금 만 원을. 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가세 1기라고 하면 1기 확정 때 7월 25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기간을 놓쳐 가지고 8월 10일 날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자 성격이에요. 자, 만 원의 세금을 안 낸 거죠.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붙냐면요. 만 분의 2.5씩 붙어요. 자, 미납일수는 이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이 돼요. 납부기한이 7월 25일이니까 7월 26일부터 계산해요. 7월 26, 27, 28, 29, 30, 31일.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6일이 나오네요. 16일 미납한 거. 이렇게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산세 흐름은 크게 3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가산세 하나,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하나. 그 다음에 낼 세금이 있었는데 너가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산세의 흐름을 크게 3단계로 생각하세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 하나. 세금 낼 게 있는 낼 세금에 대해 낼 세금이 있는데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가산세를 여기 한 개씩 하나하나씩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먼저 볼 건데, 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여러분들 교재 323페이지에 있죠? 자, 거기 1번에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목차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1, 2, 그다음 3번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 등이 3번 목차로 하세요. 그럼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 있죠? 두 가지만 일단 볼게요. 자, 5월 21일 날에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럼 공급 시기가 5월 21일이니까 그럼 계산서가 언제까지 발행해야 돼요? 계산서의 발행은 우리가 공급 시기 특례에 의해서 후교부가 가능하죠. 후교부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 6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6월 10일인데 계산서 발행을 늦게 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25일 이후에 뭐 8월 5일 요때 발행을 했다. 그걸 우리가 미발급이라고 해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경우 이때는 가산세가 미발급한 공급가액의 2%가 돼요. 가산세가 상당히 세죠. 세요. 만약 매출이 10억짜리 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 그럼 10억에 2%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계산서 발행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서 발행을 할 때 부가세 신고 기한이 7월 25일까지이죠. 그래도 너가 만약에 6월 10일까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늦어도 7월 25일 즉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만 하면은 가산세를 반값인 1%에 해주겠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연 발급이다라고 해요.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7월 25일까지만 발급을 하면은 가산세가 1%로 줄어든다라는 거. 반띵이죠. 반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에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늦었을 때 부가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는 지연 제출로 해서 지연 발급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돼서 가산세가 1%짜리이고 7월 25일 지나서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해서 가산세는 2%짜리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일단 요건 알아두세요.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5월 21일 날 물건을 팔았으면 이 계산서는 언제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계산서가 전자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가 전자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일단 6월 10일까지 발행이 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언제까지 전송을 해줘야 돼요? 발행일 다음 날인 6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되겠죠. 전송 기한은 6월 11일까지예요. 이 전송을 늦게 했을 때, 전송을 만약에 발행만 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행, 여러분들 실무에서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홈택스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뭐 전송을 따로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홈택스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은 발행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를 일반 다른 업체, 발행하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발행과 전송이 달라요. 발행해놓고 전송 버튼을 눌러야지 저 국세청에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행만 해놓고 상대방한테 발행하고 난 다음에 전송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송을 안 해가지고 8월 달에 전송을 한다. 8월 10일경에 전송을 했다. 그러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전송은 7월 25일 이후에 전송한 거를 미전송이라고 하는데, 미전송은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예요. 0.5%예요. 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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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예요. 0.5%
자, 그다음에 지연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만 네가 전송을 해주면 가산세를 좀 깎아주겠다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거를 지연 전송이라고 하고, 지연 전송은 가산세가 0.3%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일단 이 두 가지만 일단 암기해 두세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거기서 여기서 내용들이 더 붙어요. 예, 각각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해요. 자, 일단 발급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미발급은 2%. 근데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을 해주면은 가산세가 1%. 전송과 관련된 거는 가산세가 부가세 신고 기한 지난 이후에 전송하면은 0.5%,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만 전송해주면 지연 전송으로 돼서 0.3%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323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그거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책의 323페이지 상단에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등의 지연 발급 설명한 거죠. 그 동그라미 이번에 종이계산서 발급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들 있죠. 법인하고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예.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그 법인하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3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때는 가산세가 1%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종이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산세가 1%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종이 계산서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발행한 자가 종이로 발급을 했기 때문에 발행자만 1% 가산세가 있는 거지 받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이번에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가 있는데,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다가 이 종이를 세무서에다가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옮겨서 기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는 이 합계표를 내요. 자,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합계표에다가 옮겨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은 국세청은 있잖아요. 어차피 그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 다 그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합계표를 만들어 놔요. 합계표가 자동으로 뽑혀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제대로 했다.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그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합계표에 반영 안 했다. 그때는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의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시험에 요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패스할게요. 패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 합계표는 일단 무시하셔도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으면은 요거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자, 그럼 일단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발급과 전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즘 여러분들 시험 법인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은 발급하고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발급을 있잖아요. 발급을 만약 안 했다라고 하면 전송도 안 돼 있겠죠.
그럼 가산세가 두 개가 중복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발급도 안 하고 전송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될 때는 가장 센 놈 한 방만. 요거까지 합해가지고 세금계산 사기표 불성시 가산세까지 합해가지고 자, 요 세 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장 센 놈 한 방인데 가장 센 놈이 얘예요.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만 적용이 되는 거지 전송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서 가장 센 놈 한 방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실 때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요거 두 개만 공부를 하시는데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센 놈인 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326페이지에 뭐 그림이 있고 325페이지에 뭐 내용 설명이 더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자, 그럼 327페이지 신고불하고 납부불성시 가산세를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일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신고불하고 납부불 그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가산세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을 해야 되죠.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계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키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면은 자, 그럼 발급을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미발급이 있고 지연발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송을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지연전송, 미전송. 지연발급, 지연전송은 늦게 했는데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고 전송했을 때를 지연발급, 지연전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자, 지연전송은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 미전송은 0.5%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가산세가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금 낼 게 있었어요. 세금 낼 게 있었는데 그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있어요. 자, 신고 및 납부 안 했을 때 자, 먼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 이렇게 나눠져요. 자, 먼저 납부 불성시 가산세 여기 간단하니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자 성격이라고 했어요. 낼 세금이 있었는데 낼 세금을 안 냈을 때 하루에 이자가 만분의 2.5씩 붙고 미납 일수를 곱해요. 미납 일수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건데 미납 일수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일수는 자, 그 다음에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성시 가산세를 먼저 설명하면은 낼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안 낸 세금에 대해서 일단 가산세가 10%를 때려요. 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제때 안 했느냐 그러면서 가산세 낼 세금의 10%를 일단 무조건 가산세를 때려요. 모든 세금이 똑같아요. 뭐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뭐 다 똑같아요. 모든 세금은 안 낸 세금의 10%가 일단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자, 그게 신고 불성시 가산세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을 신고 안 하면은 영세율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영세율은 낼 세금은 없지만은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 낼 세금은 없지만은 그 가표 영세율 가표 신고 안 하면 매출 누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출 누락은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세율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면은 가소신고한 가세 표준에 가산세가 0.5%가 적용이 돼요. 이거는 가세 표준에 대한 가산세. 매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액의 0.5%만큼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있죠. 이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그래도 좀 빨리 신고하는 자들한테는 깎아줘야 되겠죠.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개정이 돼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90% 감면을 해줘요. 되게 많이 감면해주죠.
자, 그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75% 감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신고하면은 50%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올해 감면율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그 작년도부터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뀐 부분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설명했어요. 일단 가산세 요렇게 요게 기본 가산세들이에요. 일단 요건 다 외우세요. 이걸 다 외우시고 아마 책을 보면은 가산세가 그 내용을 읽으면 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칠판에 쓴 거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요 정도 외우고 난 다음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뭐 추가로 뭐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지엽적인 내용에 살을 붙이는 거. 아까 지엽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 종이계산서 발급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은 1%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거 이제 한두 가지씩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산세 설명을 다 했는데 일단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3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22페이지 제가 그림을 그렇게 넣어놨는데 첫 번째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죠.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뭐를 발행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그 다음에는 뭘 발행할 수도 있어요? 영수증이죠. 영수증 중에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증빙들, 간이영수증이나 아예 증빙 발급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 자, 309페이지 볼게요. 자, 309페이지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은 자, 거기에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부분에 보면은 과세에 세금 계산서가 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고 기타가 있잖아요. 매출을 하면서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앞에 보던 걸 계속 볼게요. 323페이지, 322페이지. 자, 요 세금 계산서 부분 있죠. 요거는 가산세가 있어요. 제대로 의무 이행을 안 하면은. 자, 근데 이게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있잖아요. 부성명세서가 거기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라고 돼 있죠. 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매출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판매 행위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에 대해서 뭐 가산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죠. 만약에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어디에 집계가 되냐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반영이 돼요. 여기에 반영 안 시킨 게 큰 잘못이냐?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요거 안 됐다라고 해서 가산세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금액은 이미 국세청 전성망에 전부 다 집계가 돼요.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반영 안 시킨다라고 해서 가산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었는데 그 낼 세금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 안 했다. 그때는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다음 기타 증빙.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는 이 기타 증빙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증빙은 따로 부성명세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성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나올 수도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랑 마찬가지로 낼 세금이 있는데 낼 세금을 안 냈다라고 하면은 신고 관련된 가산세랑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증빙과 부성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부분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산세는 제가 일단 매출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했죠. 매출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매출 누락이 있었을 때에 대한 가산세였고, 그럼 매입은 가산세가 있느냐? 매입은 가산세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매입세액은 가산세가 없어요. 왜냐면은 매입세액은 늦게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세금을 늦게 신고해서 늦게 돌려받는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때리면은 그 말도 안 되죠. 그 만약 은행에서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왜 돈을 제 날짜에 안 가져가느냐 하면서 막 가산세 돈을 깎아요. 자기 원금에서 돈을 깎아버려요.
그런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받을 돈을 늦게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때리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거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산세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29페이지 사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329페이지 가산세 계산 사례가 있는데 다음은 제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해당 란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할 때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납부 불상 시 가산세의 적용 일수는 91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누락된 거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누락된 걸 봤더니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 여기 이제 부가세 신고서 상에 그 구절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 여기 한번 누락된 걸 대입을 좀 시켜볼게요. 자,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 및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가 누락이 됐죠. 자, 그럼 어디 칸으로 가야 될까요? 매출이죠. 매출 과세 세금계산서니까 여기에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자, 이게 누락된 게 하나이고, 자, 이번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매입세금계산서죠. 공급가액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이게 누락이 된 거죠. 해서 납부하는 게 얼마예요? 미납한 세액이 1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5만 원만큼의 세금을 안 낸 거죠. 그 누락된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넣어봤어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가 100만 원어치가 발행이 안 돼가지고 저기 들어갔고 매입이 50, 그래서 세금 안 낸 게 5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누락된 부분 있죠. 자,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신고 안 된 게 있으면은 영세율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거예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이게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윗부분 부속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일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만 있고 그 외에 기타 증빙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라고 썼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고 영세율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있을 거고, 저 매입세액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썼죠. 네, 뭐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누락한 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만큼의 세금 신고를 누락했느냐? 5만 원만큼의 납부세액이 더 있었는데 5만 원만큼의 세금을 덜 신고 및 납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신고 불성시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 자, 그러면 가산세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는 자 100만 원어치 발행을 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 봤더니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 및 국세청에 전송했죠.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내용은 어디다가 옮겨 적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옮겨 적어야 되겠고, 그리고 신고 및 납부한다라고 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 있는 내용, 자, 요까지 발행 및 전송을 완료했다죠. 자, 발행 및 전송을 완료했는데 이 이후 단계를 안 한 거예요. 합계표랑 신고 납부 요걸 안 한 거예요. 자,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을 했으면은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반영 안 시킨 것은 큰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고, 세금을 뭐 안 했어요? 신고 및 납부를 안 했죠.
예, 그래서 신고하고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한 거 요거 관련된 가산세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기 때문에 5만 원의 가산세율이 몇 프로냐면요. 예, 10%. 자, 근데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3개월 이내. 저희 지금 언제 이게 보면은 사례 1에 애정 신고 시 누락된 자료라죠. 애정 신고 때 누락된 거를 학정 신고서에 해당 란에 반영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애정 신고는 언제예요? 자, 애정 신고는 일기 애정은 4월 25일까지. 학정 신고서는 7월 25일까지겠죠. 3개월 이내예요, 이게. 3개월 이내를 계산할 때는 이 다음 날 있죠. 4월 26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3개월 이내니까 7월 25일까지 요때까지 신고하면 3개월 이내예요. 그 3개월 이내를 계산할 때는 그 원래 당초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그 앞에 날까지 그날까지가 그날까지만 신고하면 50 몇 프로 가면 되냐면요. 75%가 가면 돼요. 75% 감면. 그럼 여기에 몇 프로만 적용시키면 돼요? 75% 감면이니까 여기에 25%만 적용시키면 되겠죠? 75% 감면이니까 25%는 치의 가산세만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5만 원 곱하기 하루의 이자가 10,000분의 2.5고 미납 일수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91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0페이지 하단에 사례 2 볼게요. 자, 사례 2. 다음은 1기 애정 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세 학정 신고서에 해당 란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할 때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제1기 애정 부가세 신고는 4월 25일 날 납부하였으며 제1기 학정 부가세는 7월 25일에 납부하였다. 얘도 3개월 이내 신고한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누락된 거를 여기에다가 반영시켜 볼게요. 그 누락된 게 동그라미 1번에 대표회사가 제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 및 소비하였다. 이게 개인적 공급이죠. 자, 개인적 공급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 소비했을 때, 그럼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이니까 가세 표준은 시가에 가세 표준은 시가가 되겠고. 부가세 신고서 상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무 면제이기 때문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이 되겠죠. 과세 기타란에 350에 세금 35만 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부속명세서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속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고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불만 내면 되겠죠. 자, 이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한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500만 원의 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0. 자, 3번에 원재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매입 세금계산서 100만 원에 10만 원. 그러면은 순수하게 누락한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낸 게 얼마냐면요. 35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은 25만 원의 세금을 안 낸 거죠. 자, 일단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부라고 납부불 계산할게요. 자, 신고부라고 납부불 25만 원 곱하기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10%라고 썼죠. 근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75% 감면. 그래서 25%만 적용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25만 원 곱하기 하루의 이자가 10,000분의 2.5. 자,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계산해 볼까요? 자, 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실기할 때는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해 줄 거예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이 7월 25일. 계산하면 91일이 나와요. 4월달은 26, 27, 28, 29, 30일. 5일 있죠. 그 다음에 6월달 30일까지 7월달 25일. 그럼 90일인데?
26, 27, 28, 29, 3, 5월달은 31일까지 있죠. 네. 5월달은 31일까지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6월달은요? 6월달은 30일, 7월달은 25일 이렇게 되네. 그럼 얼마지? 그러면은 뭐 91일 나오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신고불하고 납부불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고, 위에 딱 봤을 때 세금계산서 500만 원어치가 있네. 이거 발행하고 전송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네.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발행 전송했기 때문에 요까지는 가산세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신고를 안 했어요? 영세율 500만 원치 신고를 누락했죠. 신고 쪽에서 걸렸네.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걸렸네요. 영세율 얼마 원치 신고 안 한 거예요? 500만 원치 신고 안 한 거죠. 그래서 500에 가산세가 몇 프로가 적용이 되냐면요. 0.5%. 얘도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신고하면 75% 감면이니까 2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례 3번을 볼게요. 자, 사례 3번 보시면은 다음은 제1기 학정 때 누락된 자료이다. 근데 아까 사례 1하고 사례 2는 누락된 게 전부 다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학정신고 때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례 1하고 사례 2는 그런 경우를 지연 제출이라고 해요. 자, 근데 사례 3은 1기 학정 때 누락된 자료를 제1기 부가세 신고 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8월 29일에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인데, 자, 누락된 걸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10일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어쨌거나 이거 누락됐죠. 1기 신고할 때, 1기 부가세 신고할 때 학정 때 누락된 거래요. 얼마는치가 누락이 된 거예요? 세금계산서 부분에 10만 원에 만 원이 누락된 거죠. 이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29일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그 세금계산서 부분은 누락된 거죠. 3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7월 27일에 하였다. 세금계산서 부분에 누락된 게 총 얼마냐면요. 30만 원이 누락됐네. 30만 원에 세액 3만 원이 누락이 됐네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했다죠.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고 세금 얼마를 안 낸 거예요? 3만 원만큼의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 3만 원 곱하기 가산세가 10%,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10%라고 했었죠. 자, 근데 얘가 언제 신고했냐면요. 8월 29일 날 수정 신고했대요. 그럼 이게 한 달은 넘었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감면이니까 25%가 적용이 되겠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3만 원 곱하기 하루의 이자가 만분의 2.5.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며칠이냐면요. 그 납부 기한이 7월 25일까지니까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 7월 26, 27, 28, 29, 30, 31일. 7월 달은 6일이 있고, 그다음 8월 달은 29일이니까 8월 달은 29일이니까 총 미납 일수가 며칠이에요? 35일이 되겠네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럼 신고불하고 납부불을 구했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세금계산서가 전부 다 제때 발행과 전송이 안 됐어요. 동그라미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10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대요. 자, 공급 시기가 5월 21일인데 5월 21일이면 언제까지 발행을 해야 돼요? 6월 10일까지 발행해야 되겠죠. 자, 6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발급했대요? 7월 10일 그 부가세 신고 기한. 자, 지금 발행이 5월 21일 건데 7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한. 7월 10일 날 발행을 했으면은 이건 지연 발급이죠.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는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얼마가 있냐면요. 10만 원에 가산세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1%.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7월 29일 날에 발행하고 전송했대요. 늦었죠. 25일 이후니까 미발급이죠. 발행하고 전송까지 했으니까 둘 중에 가산세 하나만 적용되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미발급 가산세 2%. 발행하고 전송이 다 늦었는데 발행하고 전송이 둘 다 늦었죠. 둘 중에서 센 놈이 어떤 놈이 세요?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가 센 놈이죠. 얘만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얘는 적용이 안 돼요. 2%짜리만.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제때 했대요. 했는데 전송을 안 했대요. 그럼 전송은 언제 했대요? 7월 27일 날 했대요. 늦었죠. 예. 부가세 신고 기한 이후에 전송했으니까 얘는 미전송이 돼요. 미전송이고 가산세는 10만 원에 미전송했을 때는 가산세가 0.5%가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가산세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사례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알면 돼요. 여기 설명은 다 했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좀 몰라도 된다고. 왜냐면은 어차피 발행하고 전송했으면은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는 없는 거라고 했어요. 국세청이 다 알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는 좀 쉬었다 볼게요.